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난주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 사람 중심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리더십, 뭐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죠. 함께하면 멀리 간다. 함께하면 멀리 간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혼자 가면 그건 리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은 우리는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멀리 간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겠죠. 자기 혼자 가니까. 그렇지만 혼자 가면 결코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리더십. 그래서 멀리 가는 리더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한다. 또 무엇이 대인관계 리더십을 만드는가? 또 매력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노하우는 무엇인가? 효과적인 대인관계 스킬을 찾아라. 또 감성 에세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는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과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는 인간관계,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관련이 있으며 리더십의 개발과 자존감의 향상으로 대인관계 리더십이 정진될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리더십은 개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자존감의 향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리더십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리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주론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야?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리더십은 개발될 수 있어요.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리더십이 개발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개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간의 관계를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경하게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업하는 겁니다. 만약에 리더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수업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리더십이 타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수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개발되어진다. 리더십은 개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기술이고 유지하는 것도 기술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기술이고요. 유지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혹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영어로 한다면 The Art of Love입니다. 뭐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분 뭐 사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그냥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랑은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사랑도 기술이다. 사실 본래는 예술이다. 사랑은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가 학생들에게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랑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귀다가 빨리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그러한 관계를 맺는 기술, 다른 말로 하면 스킬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이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또 어떻게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연인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유지하는 거죠. 그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자주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스킬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리더십도 마찬가지고요. 대인관계, 특히 대인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이 필요하고 유지하는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된다. 그러한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발되어져야 되고요. 힘도 길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이제 기계가 점령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인간의 영역과 기계의 영역, 인공지능의 영역이 이제 완전히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 어떤 지식이 뛰어난 사람,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아마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 남을 잘 설득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게 될 겁니다. 또 리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한다. 좀 빨리 진도를 나와야 되겠네요. 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대인관계의 정의가 무엇인가?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거는 뭐 그죠? 대인관계란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일을 의미한다. 집단 생활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며 조직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여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대기업에 직원을 채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다 대답했습니다. 이제 능력이나 어떤 지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갈등을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속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어렵다. 그런 게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왜? 집단 생활이니까, 공동체니까. 혼자 일할 것 같으면 뭐 그런 범위안이 되지만 집단 생활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며 조직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뭐 좋은 사람이죠. 오히려 갈등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상대방을 챙길 줄 알고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 이게 대인관계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요구한다. 오늘날 기업은 이런 사람을 요구한다. 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 파트에 맡긴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파트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집단생활, 공동체 생활할 때 이러한 것들을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을 기업에서는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1만 명을 5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였다. 10,000명을 5년간 조사한 결과 인간관계, 성공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인간관계로 더 나타났다. 그래서 전문성이 성공에 미친 영향은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잘 맺는 능력, 이것이 인간을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아정체감, 자기 효능감,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 공감 수준 등이 있다. 네. 그러면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아정체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who am I?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자기 효능감, 자기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
점점 더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특별히 또 공감 능력. 뭐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여러분 워낙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 질문에서 아니 교수님 자존감하고 대인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상관이 있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신 있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교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존감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길러야 된다. 특별히 공감할 수 있는 공감 수준들을 키워야 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2년째 세계 1위로 자살률이 높다. 왜 자살률이 높은가? 특별히 뭐 노인 자살률, 청년 자살률 다 높죠.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가? 그것은 바로 대인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사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지수가 높기로 유명한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에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물론 뭐 우리나라 교육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냥 지식 위주의 주입식 위주의 그런 교육이 상당히 많죠. 사실 이 수업도 보면 여러분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그냥 지식 주입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수업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업 시간에 전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진도 사실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업 시간에 하나라도 깨달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합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돼버리면 그냥 혼자서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자, 오늘날의 리더는 과거 리더의 개념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리더이며 리더십은 보다 대인관계 측면이 강조된 유기적이고 인간적인 리더십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리더십을 먼저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나왔던 자존감,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것들 자기 정체성 일단 나로부터 리더십을 발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내가 뭐 상담가 교수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컨트롤이거든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이제 상담을 더 치유해 가는 것이죠. 리더십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십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리더십을 발휘해. 자기 컨트롤이 돼야 된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타인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만족을 느끼고 그걸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대인관계 리더십을 만드는가? 제가 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대인과 리더십을 만드는가? 현 시점에서의 리더십은 개인에게 치중되어 있는 전통적인 리더십보다는 대인관계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공유적 리더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유적 리더십입니다. 옛날에 리더 그러면 카리스마틱 리더십.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때는 계속 들었더니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어요. 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뭐 군부 시대긴 하지만 굉장히 강한 리더십.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리더십. 그만 따라오면 막 죽여버리고 뭐 이런 어쨌거나 성공을 위해서 뭐 과감하게 돌진하는 그런 리더십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지금 우리 정치를 봐서 알겠지만 뭔 말이야 이러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리더십은 안 됩니다. 공유적 리더십. 물론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완전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유적 리더십을 다 원합니다. 대부분 다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요.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훨씬 더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다 대학 졸업하고요. 뭐 웬만하면 그냥 뭐 석사 박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웬만큼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한다고 또 따라가지 않아요. 네. 이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뭐 여전히 문제인 것이죠. 대인관계 리더십은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성품을 바탕으로 한 내면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며 이러한 성품과 개인의 역량을 갖추어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인격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인간관계, 인격적인 인간관계, 성품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점점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성품이 중요한, 인격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의 리더십을 훨씬 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은 능력이었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인관계 역량으로 보면 이제 사실 이건 조금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전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보시면 또 코칭이 있죠. 개인의 요구, 가치, 문제, 대안, 목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정보, 의견, 관찰, 결론을 의사소통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팀워크, 그룹에 영향을 미쳐서 조직과 앞 개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을 팀워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협상 및 설득력,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계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내는 것을 협상 및 설득력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신의 의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사를 표시하는 것. 프레젠테이션 잘 하셔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 이것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계 형성. 다양한 사람이 타 그룹들과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관계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지원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대인관계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대인관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러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길러 가셔야 합니다. 리더십은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역량을 이런 힘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대인관계 왜 중요할까?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보시면 첫째, 대인관계는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둘째, 대인관계는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셋째, 대인관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발달됩니다. 넷째, 좋은 대인관계는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 사회 속에서의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무런 그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나 함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도대체 이 공동체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발달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효율성이 높여지는 거죠. 대인관계 속에서 효율성이 있는 거죠. 혼자 있으면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다섯째, 대인관계는 신체 및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자율적 대인관계의 형성 능력은 자아실현 및 삶의 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요. 일곱째, 대인관계에서 설득은 중요한 요소이다. 타인을 설득하여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개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대인관계의 상호작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끝마치려니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대인관계는 당연히 일단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체, 특히 정신건강. 두 번째, 대인관계 형성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자아실현 및 삶의 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설득, 중요한 요소예요. 설득한다. 타인을 설득하여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개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대인관계의 상호작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설득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는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해서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